앞서 기획기사들을 통해 인권도시 광주에서의 고려인 문제점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고려인 마을 홍인아 상임이사와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고려인들의 광주에서의 삶 팍팍하기만 한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고려인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온 것은 이렇게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이렇게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이렇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삶을 끝내고 이제 정착하고 싶어서 대한민국이 이제 고국이고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나라여서 열심히 일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3만 명의 고려인이 왔어요. 강주에는 4천 명 정도 살고 있고요. 주로 이제 올곡동과 하남 평동공단 그 주변을 비롯해서 주로 이제 광산구에 3천 명 정도 살고요. 동서남북구에 약 200명씩 살고 있거든요. 삶의 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의식, 주가 다 해결하는 것이 기본인데 주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대부분 이제 원룸이나 월세를 얻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가 많다 보니까 또 광산구에 밀집돼 있고요. 그래서 월세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결 방안이라고 한다면 독일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 귀환법이나 귀환동포 정책으로 주거 지원 제도가 있어요. 물론 이제 중국이나 일본, 인도도 귀환동포 정책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를 찾아보고 고려인을 위한 주택 장기 처리 대출이나 임대 아파트 공급 등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장기적으로는 주거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교육 문제도 심각합니다. 일단 언어 문제도 있는데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언어 문제가 사실 고려인들에게는 가장 심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많이 입고 가는 고려인들은 자녀의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고려인들은 가족 3세가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언어 소통이 얼마나 어렵냐면 여름에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할머니가 일을 하시는데 온도가 70도가 넘었대요. 그래서 쉬라고 하는데 못 알아먹어가지고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이제 일사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언어 소통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어린 아이들은 언어 습득이 빠른 편인데 중학교 이상부터는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학교를 다닐 경우에 안내장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소식을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통역해 주지 않으면 학교 생활을 적응도 할 수 없고요. 또 부모도 한국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만 자아내고 있거든요. 가끔 다행히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중 언어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중간에 통역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아이도 선생님도 얼굴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대요. 이제 그래서 광주광역시 이제 교육청에서는 이제 새날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 예비 학교를 특별학급으로 운영하고 이제 언어가 안 되는 제2 외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지금 현재 세 학교밖에 없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2013년 전국 최초로 광주시가 고려인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만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조례가 제정된 지는 2013년이었어요. 횟수로는 지금 만 3년 되었거든요. 이제 그동안 행사비나 사업 보조비만 조금
지원이 되고 고려인 지원센터가 자원봉사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사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 내에서만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려면 지속적인 운영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2017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 광역시에서 상담사 인건비를 비롯해서 운영비를 약간 지원합니다. 고려인 문제는 어떤 지자체의 범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서 가능한 부분은 아니고요. 의식주 문제나 국내 거주 자격의 문제는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죠.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으로 인해서 조례의 역할들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도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대부분 고려인 하면 다문화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고려인은 다문화가 아니거든요. 우리 민족이고 우리 동포이고 또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고려인들은 여전히 아리랑을 부르고 있고 또 민족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고려국장을 지키고 있고요. 또 그동안 눈과 귀가 되어 주었던 고려일보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로 보기보다는 우리 동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원은 사실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류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주여서 탈북민, 난민, 그 다음에 고려인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고려인을 다문화로 생각해서 지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난민 생활비까지 1인당 40만 원 정도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독립운동에 헌신한 고려인에게 아무 혜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의 아이러니일 뿐만 아니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해외 그 난민까지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과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가 이제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 맞는 해입니다. 지난 1937년 소련 연해주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이 스탈린에 의해서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곳으로 그 강제 이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또 한민족 개척 정신으로 꿋꿋하게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는요, 올해 광주 고려인 마을 방문회로 정했고 또 광주 고려인 마을 방문회로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월 행사가 있는데요. 고려인 마을 아리랑 가무단도 있고요. 또 강제이주 사진전도 있고요. 또 고려인 마을 고려 FM 주간 노래자랑도 있습니다. 학술 포럼도 계획하고 연극이나 영화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고려인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제이주 80년이 지나 이영만리 할아버지의 나라를 찾고 있는 고려인들. 인권도시 광주를 자처하는 광주가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